네, 시장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7거래일 만에 코스피 4천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잘 버텨보시죠. 아침엔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입니다. 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또 희망으로 좀 삼아 봐야 될까요? 코스피가 0.8% 약세, 코스닥이 1.1%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가 좀 경계감을 AI 너무 비싸 혹은 뭐 엔비디아 실적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3,921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코스피. 네. 네. 요즘에는 또 버티는 종목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네. 오늘 같은 보면은 경우는 로봇 단연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네. 로봇 관련주가 오늘은 또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1.7% 약세, 하이닉스 2% 약세, 반도체 투톱은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일 엔비디아가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발, 전 제발입니다. 너무 제 계좌가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요? 예. 오. 근데 날씨도 참 추워졌는데, 제주도가 뭐 대설주의보가 어제 내렸다가 해제가 됐다고. 야, 벌써 이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또 외투 동요 메고 세미나 안내부터 드리고 오늘 또 내용 좋으니까. 이렇게 연결. 좋아요. 좋아요. 시장 오늘 상관 안 하고 내용 저희가 네. 충실하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압구정. 압구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11월 22일 이번 주 네. 토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1010 프로젝트고 22일 토요일 11시입니다. 평일에 저희가 주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그렇죠.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꼭 신청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이분과 함께 하는데 네. 정우창 부장님이 이제 거의 주도해서 이날은 뭐 세미나. 단연 네. 우리 정우창 부장님의 개인기를 보는 날입니다. 진행해 네. 주시고 박지훈 부장님 사진이 이제 약간 작게 돼 있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역할. 왜? 아니 바람잡이 본인이 바람잡이 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도 여러분들 많은 질문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압구정 WM 센터고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미나 직접 진행해 주실 주인공 오늘 저희 또 게스트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네. 바로 또 직접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창 부장님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세미나 네, 준비 반갑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제가 한 출연을 몇 번 했을까요? 한 3, 40번 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뭐 투자 아이디어 여러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컴플라이언스나 뭐 이런 이슈가 또 있기도 해서 이 방송에서 이제 못했던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연금 계좌 네. 10년의 4배 만들기 주제로 이 오프라인 세미나의 순한 맛이라고 오늘은 좀 미리 보기.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는 좀 매운맛이라고 예, 하면. 그렇죠. 10년에 10년에 10배, 10배. 10년에 10배. 아. 10년에 10배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꾸준하게 네. 10배가 그렇죠. 되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조금 뭐 시스템이나 그런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내 자산을 넣는데 제가 좀 설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연금을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네. 어떻게 4배 만들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네. 시그니처 나오시면 뭐부터 하죠? 자기소개. 그러니까 네. 시작해 볼까요? Introduce 예. yourself. 네, 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예, 제가 이제 그 해외 주식 전문 PB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미국 주식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뭐 엔비디아 지금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내 자산이 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눠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연금 이야기인데 인트로듀스로 우리 허앵커 님이 영화에서 보는 우리 투자 철학을 좋아하셔서 네.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어렵고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장이 막 하이닉스 뭐 7, 8% 빠지는 장이었죠. 맞아요. 예, 3% 이상 빠지는 장이라 두 분이 되게 얼굴이 되게 심각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또 저희가 그런 오늘도 날은- 또 마치 맞아. 오늘도 똑같이 그런데 한번 요 내용 봐보시죠. 제가 네. 오늘은
다크나이트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조커의 그 대사입니다. 그래서 Why so serious? 예, Why 그래서 so serious? 예, 그 이 이러잖아요. 대사를 많이 네. 하죠. 실제로 영화에서는 조커의 아버지가 조커 엄마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조커의 유년 시절에 너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서 웃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입에다가 이제 칼로 얼굴 표정을 만들어 줬던. 예. 그래서 그거에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영화에서 이제 계속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투자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되 시장의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추운 날도 있고 뭐 따뜻한 날도 있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락과 상승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이제 AI 버블로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니냐. 나 이러다가 이제 돈 다 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중요한 순간에 이 두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인데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한 명은 왼쪽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늘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쪽 선수는 이 고생도 이제 끝이다. 멋지게 실력 발휘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노력은 4년 동안 똑같이 열심히 했고 뭐 두 선수의 기량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이 순간에 가서 실전에서 실력 발휘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과 마인드 컨트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난 절대 수익을 봐야 돼. 난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이게 어떤 돈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제 좋은 성과 내기가 좀 어렵고요. 투자의 길로 접어든 이상 내가 좀 이렇게 손실 구간도 있고 수익 구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서 좀 평안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여기에다가 감정이입하시면 안 돼요. 오늘 100만 원 떨어졌네. 이 100만 원이면 내가 호텔에서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제 게임 머니처럼 생각해 주셔야 된다. 쉽지 그렇게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쉽지 노력을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 오늘 댓글 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장이 확실히 안 좋긴 하나 봅니다. 근데 부장님 전문가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사실 뭐 대응이라고 할 게 뾰족한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시장에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세는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뭐 시세 봐봤자 신경만 많이 쓰이고요. 네. 이럴 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일찍 자고요. 저도 뭐 어저께 오늘 방송이 아침에 있는데도 뭐 어저께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장은 처음과 끝만 보면 되지 계속 호가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주요 주제로 연금 계좌 이제 4배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렇게 할 거라서 저와 같은 길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우선 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서울 자가에 자가에 있는 뭐 증권사 다니는 정부장의 연금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한 17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연금 계좌를 이제 어제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제 금액까지 조금 공개하기는 뭐 조금 좀 불편하실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연금 저축이죠. 개인연금. 그다음에 개인형 IRP, 그다음에 퇴직연금 DC 이렇게 3개 계좌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수익률은 뭐 개인연금이 요 정도고, 이제 IRP가 이 정도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DB에서 DC로 전환을 해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면 보통 뭐 DB에서 하시다가 뭐 DC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DC로 전환을 했고, 제가 판단하건대 나의 연봉의 상승 속도보다 내가 이 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제 전환하시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고 실제로 연금저축과 이 IRP를 통해서는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4배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17년 동안 뭐 지금은 2배 정도 조금 넘게 수익을 만든 것 같은데 이 수익률이 괜찮은 수익률일 수도 있지만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 뭐 증권사 다니는 사람 치고 17년 동안 2배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재직 초기에는 네. 뭐 여유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뭐 연금 계좌에다가 뭐 투자라거나 입금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금액을 납입을 좀 조금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좀 더 많이 넣다 보니까 투자금이 최근 납입 금액이 좀 컸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법에 대한 운용은 2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금에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 4배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게 되게 간단한데요. 저는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국 인덱스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한 거에 대한 근거를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S&P 500이 이제 상승률은 제가 연평균 한 10%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환율은 연 2% 정도 평균적으로 오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6년마다 내 투자금이 2배씩이 됩니다. 그래서 2배, 4배, 8배. 그래서 제가 아마 직장 생활을 뭐 18년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12년보다는 좀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4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뭐 공개는 절대 금액은 안 했지만 이 정도면 내가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95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만약에 S&P 인덱스에 50만 원씩 투자를 했었다면 네, 매월. 예. 그러면 내 납입금은 1.8억이 되고요. 근데 어떻죠? 여기 야, 이제 평가 금액은 8억이 예, 넘네요. 8억이죠. 그래서 5배는 안 되고 4배는 넘는 네. 금액입니다. 이게 특정 금액을 한 번에 넣고 기다린 게 아니라 매월 납입을 했음에도 그렇죠. 그래서 S&P 500이 이 30년 동안 절대 상승률은 한 19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9배 정도 올랐고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한 10.59%. 네. 그다음에 환율은 95년 9월에는 77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 지금은 뭐 1,460원이지만 25년 9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의 연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뭐 한 2%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한 것과 30년 평균이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럼 S&P 500의 이제 100년 역사를 보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맞아요. 최초로 왔을 때 네. 그때도 4월 달에 주가 엄청 빠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관세, 네. 근데 역사를 보면은 결국 오르니까 지금 하락을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 상승하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녹색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입니다. 근데 1월 1일에 내가 눈 딱 감고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상승 확률은 100년 역사를 봤을 때 한 73%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투자해서 돈 벌 확률이 73%다? 사실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내가 수익 날 확률이 이제 100%에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악의 시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한 15년 정도면 99%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미국의 그 S&P 500의 애뉴얼라이즈 수익률이 정말 최악일 때가 30년대였는데 이때가 이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거든요. 대공황으로 또 회복했다가 또 더블딥 맞고 또 하락하고. 근데 그때가 진짜 역사상 최악인데 마이너스 1%. 10년으로 봤을 때. 예, 아니 그 애뉴얼라이즈니까 뭐 마이너스 한 11% 뭐 이 정도 되겠죠. 네네네. 예, 평균적으로 1%.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이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9년까지 갔을 때가 이제 전에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있을 때. 네, 그래서 미국을 10년 단위로 끊어봐도 이제 손실 구간은 딱 2번인데 이때도 손실 구간이 크지 않고 그 이후까지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다면 다 큰 보상으로
돌아왔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기타 등등, 네. 뭐 9.11 테러도 제가 군대 가기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억나는데 뭐 코로나도 최근에 있었고 요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인덱스 S&P 500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특히 최근에는 2009년부터는 이제 빅테크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마존, 뭐 알파벳,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상승 확률은 80% 이상이고 이제 연평균 수익률도 한 16%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100년 인덱스 수익률은 한 뭐 배당까지 포함해서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100년 역사를 봐도 우리가 연평균 10% 상승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과도한 가정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느냐가 네. 이제 궁금한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미국의 이제 견고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제 인구라는 게 사실 경제 성장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인구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생이 이제 91에서 93년생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들어가네. 아, 30대의 초중반이고 네. 그 다음에 10대가 그만큼 또 균등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10대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 참여 인구가 미국은 지금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러네. 이제 요 기관에서는 2100년까지도 미국의 인구는 물론 요 기울기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 인구가 늘어나는 이제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GDP라는 게 전체 인구가 생산하는 뭐 생산 관점에서 봤을 땐 총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결국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한국 증시 좋게 보거든요. 네. 한국 증시 저도 좋게 봅니다. 네. 한국 증시는 좋게 보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50대와 60대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유년층 인구가 10.2%로 세계 최저고 이걸 미국이랑 그렇잖아요. 비교해 보면 맞아. 미국이 이제 21%로 한국의 2배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까지 갔을 때 이제 지금 인구의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요런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은 한국 증시 좋게 보지만 이거를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들고 가는 관점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냐. 요런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의 국민 소득과 소비 시장이 굉장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 작년 4월 기준으로는 이제 85,000불인데 85,000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3천 정도. 그리고 인구가 3억 4천 명.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은 34,000불에 이제 5,100만이라서 이 미국이 사실 한국보다 2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조금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예, 그래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한 4-5개 되는데 이 국가들은 사실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규모를 갖고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실 이제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내수 소비 시장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야, 반절도 안 예, 되네요. 그 밑으로 가면은 뭐 거의 이제 비교할 네.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일, 인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굳이 수출할 필요 없이 내수에서만 우리가 내수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가기만 해도 엄청난 시장이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정책을 하려는 거잖아요. 이 미국의 내수 시장을 다른 국가랑 나누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니네가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쪽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내적인 시장 규모가 굉장히 대체 불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증시가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저거 뭐 10년, 20년 계속 올랐는데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기업 이익이 또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업 이익은 S&P 500 기업의 이익을 지수화한 겁니다. 네. 지수화한 거예요. 이게 뭐 절대 수치로 이게 몇 억 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수화한 건데요. 2010년에 뭐 저는 기억납니다. 2010년에 어디서 뭐 했었는지 두 분도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그닥 뭐 멀지 않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15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올해 이익이 3배 넘게 S&P 500 기업은 증가를 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걸로. 물론 주가는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근데 실제로 이익도 3배 이상 증가했고 이익이 이제 빠지는 구간이 없어요. 이때 코로나만 싹 빠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했고 다시 그 레벨이 유지되고 다시 레벨업하고.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했고 지금 전망치조차도 적어도 내년까지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없는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올해만 기업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봤을 때 전년 대비 지금 또 19%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기업이 요새 성장이 좀 꺾이지 않았냐 이런 걱정들 하시지만 네. 주식을 한 2에서 2.5% 매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10년 누적되면 주식 수가 한 30-40% 없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익이 절대 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EPS가 60% 7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미국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S&P 500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 투자들도 많이 늘고 뭐 기타 등등 미국의 주식 시장에 돈이 계속 해외 투자자들 유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업 내에서도 계속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장기 우상향하는 근거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는데 네. 이것만 오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구적인 측면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내수 소비 시장이 대체 불가하다.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왔고 향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S&P 500은 이제 당장 내년에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은 어려운데 네. 그 기간을 뭐 3년, 5년, 뭐 10년, 15년 이렇게 가주면 이거는 위험 자산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시장 상황 보면서 뭐 일희 일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음.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내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관점을 S&P 500의 상승 이후 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부장님. 근거 잘 들었고 네. 이 환율 얘기도 네. 자료에 있어서 네, 이거 갈까요? 환율까지 좋아요. 빨리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460원, 그렇죠. 50원.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해 연말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내년에는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해 왔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5년도 환율이 770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나? 700원. 근데 사실 제가 2008년 증권사 입사했을 때인데 그때도 한 800 얼마 900원 정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 1,400원 레벨을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기재부에 가면은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1970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3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로 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고정환율제였나 봐요. 그래서 400원대, 600원, 700원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연말 환율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예를 들었던 95년에는 뭐 이때도 770원 정도 했었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걸 5년, 10년, 15년 간격으로 끊어보면 결국은 환율은 요 데이터를 통해서도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제를 그렇게 예.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저는 2%보다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금리 차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또 미국으로 또 계속 외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2%보다 더 절하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거는 반영하지 않고 역사적인 전체 에버리지를 반영했을 때 2%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율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해 왔다라는 거고요. 기재부 통계 데이터가 300원부터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 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58년인가 그렇다고 해요. 네. 그때는 처음에 요이 땅 원달러 시작했을 때 5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 환율 상승은 조금 더 큰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저희가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서 네. 그냥 S&P 500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과도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10%. 올해 지금 골치 아프지만 올해도 어저께 빠진 거 감안해도 한 14%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마이너스 나는 해 있고 어떤 해는 20% 30% 오르는 해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6년, 12년, 18년 다 직장인들이 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 S&P 500의 상승률이 10%, 원달러 환율이 2% 가정은 전혀 과도한 가정이 아니고 이 가정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했을 때는 4배, 8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번에 삼성전자 사서 뭐 30% 벌어서 500만 원 벌고 엔비디아 사서 200만 원 손해보고 그렇게 용돈벌이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는 신경은 엄청 쓰이고 내 자산은 이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한 이제 투자 치트키가 S&P 50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뭐에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광고를. 이거는 2부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환율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뭐 추세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사실은 다각적으로 좀 맞아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만 네. 왜 2% 매년 평균 이제 상승할 걸로 가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S&P 500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지 이런 근거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환율은 오늘도 올라요. 네. 1,464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댓글이 네. 그래서 정우창 부장님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게 2부에 공개가 그래요.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증권사 다니는 정 부장의 연금 이야기 네. 특별히 또 뭔가 함께하고 드라마가 있어요.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목이. 네. 자, 부장님 방금 관심 ETF 첫 번째 보여주셨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소개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P 500에 그럼 어떻게 투자하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S&P 500을 꼭 이걸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국내 상장 미국 S&P 500 인덱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뭐 이게 코드 번호고 이제 요거를 이제 꾸준히 이제 비중 늘리시고 적립식으로 사시고 내가 다른 걸 투자하고 있다면은
적절한 시점에 이걸로 바꿔라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S&P 500이 어떻게 몰빵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미국의 정말 최고로 우량한 주식들을 500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주식 투자해봐야 10개, 20개 하시잖아요. 분산 투자로. 근데 500개 나눠서 투자하는 게 몰빵 투자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부터 최근에 잘 나가는 알파벳, 테슬라, 버크셔웨이, 뭐 기타 등등 밑에 골드만삭스, 월마트,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제 진짜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이게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이거 TDF 2045 ETF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려면 퇴직연금 계좌는 이 안전자산 비중을 30% 맞춰야 되는 맞아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될지 참 고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풀리 조금 공감을 해주신다면 요거가 안전자산이 됩니다. ETF가.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이제 우리나라 국채 ETF가 한 17% 들어있고 나머지는 83%가 S&P 500을 추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ETF를 70% 사고 뒤에 ETF를 30% 사면 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도 S&P 500을 93%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30%는 요새같이 저금리에 뭐 채권형 ETF나 뭐 예금 신탁 이런 거 해가지고는 사실 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연금을 수령하기 직전에는 그런 용도는 괜찮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 부분도 요 ETF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P 500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오늘 이제 연금 이야기인데 연금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 S&P 500은 연금 계좌 포함한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첫 번째는 일반 계좌에서 내가 코덱스 S&P 500이나 아까 그런 타이거 TDF 2045 ETF를 사게 되면 이익이 난 부분 배당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에서 정말 1억이 수익이 났어. 매도하는 순간 1,540만 원이 빠져서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1,540만 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ELS에서 뭐 한 500만 원 이익 본 게 있고 이거 ETF에서 1,500만 원 이익이 봐서 종합과세 들어가면 네. 난 지금 은퇴자인데 갑자기 뭐 이제 뭐 건강보험 대상자 되고 뭐 골치 아플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자 길게 투자했을 때 우리가 뭐 억 단위로 수익이 났을 때 네. 매도했을 때 그 세금도 만만치 않고 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는 네. 손익 통산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사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AI 반도체 ETF를 사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네. 일반 계좌에서는 요거 팔 때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가 돼요. 그래요? 예. 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요거 동시에 팔면 넌 500만 원 이익 본 거구나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일반 계좌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핵심 절세 계좌가 4가지가 있는데 네. 연금저축이 있고요. IRP가 있고 이제 제가 아까 운영하는 퇴직연금 DC형 그다음에 요건 이제 1, 2, 3번은 연금과 관련된 계좌인데 또 추가로 ISA 계좌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넣게 되면은 소득이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러면 148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줘요. 제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네. S&P에서 10% 먹고 세액공제 16.5% 먹고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26% 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있는 게 별로 그-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5,500만 원 수익이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119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 그래서 13% 내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S&P 기대 수익률 10%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900만 원을 1월 1일에 그냥 넣습니다. 생각 안 하고. 네. 네. 뭐 매달 넣다가 갑자기 뭐 깜빡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1월 1일에 연금저축 600, IRP에 300 이렇게 넣어서 119만 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S&P 샀으면 또 올해 14% 냈겠죠? 그러면은 13%에 14%니까 27% 지금 냈는데 어디 가서 사실 27%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그리고 DC형은 이제 DB로 하시는데 내가 이제 연봉이 상승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직급이 이렇다 보니까 뭐 부장 직급이라고 했잖아요. 연봉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임원 달고 그러지 않는 이상 네. 임원까지 갈 능력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요? 말씀을. 그래서 DC로 전환해서 내 연봉이 복리로 10%씩 증가하기는 좀 어렵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DC로 전환을 해서 음. 미국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위험 자산의 70% 한도가 IRP와 DC형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거 TDF를 사시게 되면 요거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ISA는 이제 요거 900만 원까지 내가 다 넣고 추가로 더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ISA 이용해서 S&P 500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400만 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15.4%가 아니라 이제 수익금은 요 비과세 제외한 추가 이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매도를 하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가지 않고 계좌 해지할 때 세금을 한 번에 손익통산해 주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직장인들 적어도 DC형 전환 안 하신 분들은 1번, 2번은 필수다. 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내가 900 더 넣고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럼 ISA 만드시고 내가 이제 연봉이 조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찼다. 네. 차부장 됐다. 그러면 이제 DC로 전환해서 인덱스 ETF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제가 절세 계좌 활용할 때 혜택을 정리를 했는데 네. 우선은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면 바로 세금이 떼져서 들어와요. 근데 절세 계좌에서는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이익이 나도 돈을 빼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은 돈이 또 재투자로 되니까 이제 복리가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돈이 큰 수익을 만든다. 이거는 앞에 1, 2, 3, 4번 다 혜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율 과세입니다. 이제 연금 계좌는 결국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수익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뭐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고 내가 생애 주택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출금을 할 수도 있지만 주요 이제 사용처는 결국은 55세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네. 근데 연금의 과세는 이제 3.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3.3%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통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세액공제 받은 돈, 그 다음에 내가 ETF를 투자해서 이익 본 금액의 3.3%에서 이제 5.5%인데 이게 50대에 받으면 5.5, 60대에 받으면 4.4, 70대에 받은 돈은 3.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 중에 가장 적은 세금이 연금소득세예요. 내가 어디서 이익을 봤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세금이 가장 센 게 15.4% 대신 3.3%를 할 수가 있다. 엄청 절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은 손익 통산이 된다. 그래서 일반 계좌와 다르게 수익이 본 거, 손실을 본 거, 지금까지 손실 본 거 연금 계좌에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S&P로 이익 많이 내세요. 네. 그러면 예전에 손실 본 거 합산돼서
과세가 줄어들겠죠, 그죠? 네. 정 부장님 저 여지껏 2천만 원 손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S&P 갈아타. 나중에 그 내가 S&P를 통해서 이익 본 금액에서 손실 본 금액은 또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절세 계좌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손익통산. 네. 네. 핵심 전략 요약 페이지로 가볼까요? 예. 요약으로 네.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뭐 요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네. S&P 500이 장기 우상향한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이거를 내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절세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복리 효과가 최대화된다. 과세 이연 혜택 때문에 그 연금저축은 사실 여기서는 100% S&P 500 투자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말고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할 돈은 이제 IS에서 운영하시면 이제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 혹은 200만 원 내 소득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익 본 거는 9.9%로 종합과세가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 네. ISA. 그 다음에 요 4개 계좌 모두 세금 절감이 돼서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며 최종 인출 세금이 15.4%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투자로 연금을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들으시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질문이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국내 주식 ETF를 연금 계좌에 담고 싶어도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데 왜 세금 내야 되는지 뭔가 약간 이런 부분에 이 대한 제도에 대해서 예. 궁금증에.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덱스 반도체 이런 거를 투자할 때는 이제 연금 계좌보다는 사실 일반 계좌가 더 유리하긴 하죠. 그런 그거는 이제 차이는 국내 또, 주식으로만 돼 있는 ETF는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네. 이제 미국 주식 그러니까요. S&P 인덱스 500. ETF를 이제 장기 투자해서 우리가 자산을 불려보는 거다라는 거고요. 뒤에 내용까지 또 진행을 한번 네, 부장님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예시를 또 한번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시를 해보면 네. 연금저축 계좌와 CMA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S&P 500에 투자했을 때 이때는 수익률을 10% 가정했고요. 환율 상승은 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1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럼 내가 일반 계좌에서 이걸 똑같이 했을 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했을 때 세금의 차이가 CMA 계좌에서는 한 2억 가까이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연금저축은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세금 차이가 이제 1억 8천 정도가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률 계좌로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뭐 이제 돌아가시는 나이쯤 되겠네요. 40년 뒤라고 네. 하면 55세 은퇴해서 90세 때 보는 거니까 때 이렇게 1,500만 원씩 매년 인출을 하더라도 CMA 잔고에는 아직 8억이 남아 있는데 네. 연금저축은 어떻죠? 20억 가까이. 20억이 넘죠. 그래서 차이가 세금도 2억 가까이 차이 나고 이제 자산도 12억이 차이 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복리가 굉장히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차이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잔고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장기 내가 생애 라이프타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잔고 차이도 이제 엄청나게 나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엑셀로 연도별로 한번 시뮬레이션도 제가 돌려봤고요. 네. 실제로 아까 말한 요런 차이가 좀 나오게 된다. 시뮬레이션 이걸 바탕으로 요거를 돌리신 이제 거예요? 연도별로 10% 가정하고 아. 이제 10년 후부터 1,500만 원씩 출금을 했을 때 세금과 원금을 이제 계산을 계속 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계속 차이가 남은 금액의 크네. 복리로 투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런 정말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상품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결합을 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학교에서?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 다니면서 사실 연금 계좌 운영 제가 다 해봤어요. 네. 진짜.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들 시민을- 좋아하시는 뭐 30년 국채 ETF도 있고 뭐 유명한 펀드들도 있고 뭐 베트남 뭐 인덱스도 있고 다 해봤는데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뭐 메타버스 ETF도 내가 해보고 네. 손절해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이익이 크게 보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다 까먹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떨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네. 그거는 사실 S&P 500 ETF였다라는 거고요. 저도 연금도 이렇게 하지만 자녀 계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장기로 저는 이제 50만 원씩은 못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그만큼 없어서 네.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매달 넣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또 여기가 또 중요한 걸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아니 지금 말씀해주신 시뮬레이션만 보면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네. 장표에도 나왔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네. 풀리하게 제 의견에 이해가 돼. 나는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 시청자들도 먹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앵커분들도 먹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이 방송을 보는 뭐 다른 분들도 네.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이렇게 실행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맞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카고인가 뭐 하버드에서 뭐 이런 논문이 있는데 행동학 관점에서 이런 논문 같은 데 보면 정말 컴플릿하게 100%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5% 정도다. 야.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면 제 의견에 100% 동조는 안 하시겠죠. 뭐 한 50명이 동의했다라고 쳐보죠. 그럴 수 네. 있죠. 그 50명이 동조를 해도 이걸 정말 나 지금 이거 뭐 다른 거 투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 지금 뭐 이런 기타 등등 다른 생각에 지금은 또 왠지 한국 증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생각에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5%가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실행을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10년, 6년, 12년 저는 이제 12년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계속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있어요. 폭락할 거다. 미국 증시 하락한다. 9월에는 폭락한다. 이게 이제 어제 기사인데 에브리띵 랠리가 끝났다. 올해만 해도 대세 하락이 이제 2020년에 뭐 대세 하락 시작되나. 트럼프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삼중덕에 빠졌다. 네. 예, 뭐 기타 등등 제 얘기를 들을 땐 또 그럴 듯한데 또 채널을 돌려서 다른 걸 보면 이젠 미국은 아닌가 봐. AI 버블 되면 이거 증시 50% 날아갈 수 있대. 내일 모레 뭐 망할 것 같아요. 예. 막.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나 이런 컨텐츠들은 저같이 5년 10년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장 뭐 다음 달, 뭐 다음 분기 뭐 이런 관점의 시간 타임을 두고 나오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내 장기 투자의 그런 원리나 마인드가 깨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다 극복하고 S&P 500에 진짜 장기 투자를 10년, 15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할 거고 저랑 관계 있는 뭐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이나 네.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적어도 꽉 잡아드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이제 워렌 버핏님이 뭐 최근에 뭐 구글 알파벳 주식을. 사셨죠. 네. 뭐 250불에 전 160불에 샀는데 승자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 원칙 최고 되는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절대 미국에 반대 배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도 투자의 현인이지만 거의 90% 이상 미국에만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이번에는 끝이다. 이제는 미국의 신화는 끝났다. 이런 거 절대 처음 보는 뉴스 아니고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봤는데 네. 결국 다 극복하고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Why So Serious가 오늘 투자 철학도 있었는데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계속 킵고잉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게 사실 제가 드린 표가 저야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배긴 한데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길게 예, 잡으면. 그렇죠. 뭐 20년 넘어가면은 10몇 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네. 이야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뭐 스마일님도 자료 혹시 이거 받아볼 수 받을 수 있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따로 자료를 올려드리는 창구는 없고요. 이 방송을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시고 예. 네 이번 주에 이게 오늘 순한 맛이면 이게- 얼마나 매워지려고 예, 하십니까? 세미나에서.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순한 맛이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인덱스를 투자하지만 또 네. 반대편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또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투자하면 진짜 10배 너무 이게 좀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그거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 오프라인 세미나에 한번 와주시면 네. 제가 그거 하고요. 만약에 좀 반응이 좋으면 좀 정기적으로 할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게 오시는 분들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정말 다 까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네, 오프라인 세미나 오시면 오늘의 순한 네. 맛을 조금 더 깊은 맛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 정우창 부장님이 또 준비하고 계신 10년의 10배 프로젝트. 10년 네. 10배 강합니다. 요 예. 세미나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hy so serious 이걸로 시작해 주셨는데 네. 진짜로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와 지수가 회복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오.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양전하는 것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후와 오전장이 요즘에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게요. 예. 자, 지금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 3,940선 다시 회복, 41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 하락입니다. 이게 약보합까지도 갔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쨌든 오전에 좀 크게 흔들렸던 거를 네.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흐름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